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담원 순번식 명리 감면법을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 지난 시간 잠시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1번 뭐라 그랬죠? 원령경. 와,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툭 튀어나와야 돼요. 툭 치면은 그냥 원령경. 1번 뭐? 원령경입니다. 자, 그럼 1-1, 1-2, 1-3, 1-4. 자,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사주에 어떠한 명제가 나오더라도 뭐를 알아낸다고? 그 사람의 그릇을 변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릇을 알아냈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기존에 여러분들이 동네명리 하는 식으로 일간이 어쩌고 이따위 소리 하는 것보다는 이미 그릇이 나오면 최소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그릇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 정도만 해도 이미 벌써 도움이 돼요. 일간이 어쩌고 이러고 있으면 그 일간은 기준이라 그랬죠. 일간이 어쩌고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릇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을 알아낸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이 프로그램의 가장 첫 번째. 자, 그래서 원령경입니다. 자, 한번 복습을 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1-1 뭐? 투격. 자, 투격 뭐 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투와 뭐 한다 그랬죠? 통하다라는 말은 투하는 것과 통하는 게 있다 그랬죠? 똑같이 뭐라 그랬죠? 통하다 그랬죠? 이는 통할투? 통할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라는 거는 어디에서? 아래에서 위로 쏟아 빠져나가는 거를 뭐? 투가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는 거를 통과한다. 통한다. 자, 그래서 너는 투. 그러니까 이 투니까 벌써 어떻게 되세요? 월지에서. 이해되나요? 네. 월지에서 어디로? 천간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월지에서 천간으로 빠져나갔다라는 말은 이미 월지에 있는 지장간들이 다 뭐죠? 원령들이죠. 맞아요? 네. 원령들이야. 그 원령들이 원령 중에 하나가 투에 갔다 그래요. 투에 따르면 그놈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격이 된다는 거예요. 사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격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월지의 지장간 중 원구의 천간에 튀어 올라가는 투간은 격이 되는 투격이. 자, 그 다음에 투경격 그랬죠. 동시에 두 개가 올라가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자, 두 개가 올라간다는 월지장간이 원구의 두 이상 투간한 투간 격격이 된다. 자, 세 번째 뭐 회지격이 된다 그랬어요. 회지가 지지가 회국을 해서 회합을 해서 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국을 이룬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국. 자, 여러분들이 개가 모여서 뭐가 되죠? 과가 돼요. 과가 모이면은요 국이 되죠. 자, 과장이 무슨 과 만들어져 가지고 무슨 국이 하나가 국이 생기죠. 국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독립별체죠. 그러니까 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국이 된다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낱낱이 된 거는 과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과가 모여버린 거야. 그래서 모여버리니까 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국이 됐다라는 건 이미 그 자체가 격이 되고 천간에 투한 것과 뭐 동일하다. 천간에 그래서 화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죠. 자, 해묘미가 뭐죠? 목이라. 해를 목이라 하나요? 안 하잖아. 근데 묘는 뭐죠? 목이라 해. 근데 요놈이 있어야 돼. 그죠? 해묘는 목이라 그러고 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해미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묘미는 국이라 그래. 이해되시죠? 그래서 국이 된다라는 거는 이미 뭐예요? 격이라는 천간에 투관한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직격이래. 자, 월지와 연접한 지지의 회국한 회직격. 그 다음에 뭐 투회경격, 투회경격. 천간에 뭐 드러나기도 하고 지지가 뭐 회지하기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뭐 투회경격이라 한다. 자, 지난 시간 잘 따라왔었죠?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고 하나씩 넘어가 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구어체로 서술해 놨기 때문에 쭉쭉 읽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담원순번식 감명법. 더 정밀하게 말하면 여기 하나가 더 붙겠죠. 담원순번식 뭐죠? 명리 감명법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가장 여기서 반드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글자가 두 글자가 있죠. 뭐죠? 잠원. 그렇죠. 이거를 빼버리면은 그거는 이거 세 개 있어요, 없어요? 도둑질.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를 여러분들이 잘 쓰는 거는 그렇죠. 그죠? 논문을 쓰더라도 논문 거는 반드시 인용해가지고 출처 다 적어서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다시 한번 하세요. 뭐라고요? 이건 담원 순번식 명리 감명법. 자, 1번은 뭐라고? 원령격이다. 이제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올라서 이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사주를 받아 적는 순간 반드시 머리에서 떠올라야 하는 것이 1번 원령격이다. 즉, 사주를 적으면서 1원을, 자, 1원을, 이게 1원이죠? 1원을 월지에 배속하면서, 그죠? 월지에 배속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무슨 격이구나. 자, 사주를 딱 적을 때 사주를 쭉 적어 나가잖아요. 그죠? 사주를 적으면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할 때 벌써 딱 쓰면서 벌써 뭐가 먼저 보여야 된다고? 일원과 뭐? 월지가 딱 보이는 거야. 월지가 딱 보이면 이제 자, 지금은 투보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일단은 하나씩만 스텝대로만 따라와서 외줘야 돼. 그러니까 일지를 딱 보는 거야. 월지를 딱 보고 월지의 본기가 뭐예요, 사실은? 격이죠. 그것이 격이구나 이렇게 외워져야 되는 거야. 근데 걔가 투하면 그때는 뭐야? 올라갔네, 투했네, 투격이네. 이놈이 뭐야, 그러니까 격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먼저 첫째는 무슨 격이구나라고 떠올라야 되면 동시에 이것과 동시에 반드시 보여야 되는 게 뭐? 계절. 어떤 계절에 태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뭐야? 춘령이냐, 하령이냐, 추령이냐, 동령이냐라는 거야. 자, 이제 한번 보죠. 자, 1원이 뭐죠? 월지는 뭐죠? 무슨 격이구나? 정관격이구나. 언제 태어났구나? 여러분들 이미 끝난 거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자, 사주를 적는 순간 거기까지가 동시에 보일까?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뭘로 보지? 얘 안 되겠다. 물상론으로 하자. 이렇게 됩니다. 이 오만생, 궁성을 해볼까? 이런 짤데기 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운도 봐야 되는데 대운도 까리까리하고 이 대운 봐서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올해 재성운이네. 다시 올해 재운이야. 돈 들어와. 어떻게? 쫄딱 망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동시에 무슨 계절이구나 이걸 잘 태어나구나라는 생각한다. 춘령이냐, 하령이냐, 추령이냐, 동령이냐. 자, 가령. 자, 나옵니다. 경일원의 5월생이면 여름의, 그러니까 하령이죠. 여름의 정관격이다. 이렇게 딱 그냥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쓰면서, 엄마는, 여름에 정관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불그릇이에요. 불그릇.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여름철에 이제 불그릇 같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그릇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불그릇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방향성이 거기서 불은, 자, 예를 들어서 불은
목적이 있어. 용광로는 뭐 하려고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를 녹이려고 할 거야. 그지? 벌써 답이 나와. 근데 이게 자 이번에는 용광로로 설명하지 않고 불이 지나치게 막 번지고 있어. 이럴 때는 어째야 될까?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적으면서 설명도 동시에 줄줄줄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무슨 격이구나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만 들어야 되고 이게 지금 실전이에요. 그죠? 손님한테 당신 정강격이야? 무슨 소리? 정강격이 뭐예요? 왜 시간 내비리고 있냐고. 그 시간에 그냥 바로 당신 엄마는 불그릇이야. 이러면 차라리 그냥 근데 그러면서 불그릇인데 어떤 것에 불그릇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 이러면은 삼적 동자도 다 알아먹어. 요런 걸 누가 잘했냐면 바로 부산 박도사라는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요런 걸 잘했어요. 그 눈높이식 상담이라는 거죠. 맞춤.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상담을 잘하느냐? 아니야. 그 사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명이면 50명은 잘 맞았다 그러고 50명은 아유 안 맞더라. 돈만 아깝다. 똑같았어. 그런데 이 50명이 또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얘들 올까 안 올까 50명? 상대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것뿐이에요. 자, 실전이다. 뭐라고? 고민하지 마라. 그냥 뭐 1번이다. 1번이 뭐라고? 원령격이다. 자, 1번이 그냥 원령격입니다. 그리고 뭘 해라? 계절을 떠올려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지금 구어처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냥 머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1번 하면은 딱 원령격인데, 그치? 월지 딱 보이는데 이것이 계절과 동시에 익어져 있다.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럼 무엇인가? 그렇다. 바로 경원, 여기는 1월이라는 뜻이야. 경원의 5월이면 여름의 뭐다? 정확하다. 제연들도 이렇게 떠올랐으면 이제 사주강명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워진다. 저부터 이제 아무것도 안 돼. 이제 요게 안 들어오니까 여기 코드가 이게 1번이거든. 이 코드가 안 들어오니까 명료가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코드가 나오면 뭐가 이미 얻어진 거죠? 계절, 어떤 계절의 그릇이라는 게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왕할 때는 뭘 담고 쇠할 때는 뭘 담고 이게 보여야 안 보여요? 이미 그것만 설명해줘도 이미 최소한 기여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하기 좋은 말 있잖아요. 말 만들어 놓는 거. 그거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만 해도 아마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1번 하나만 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또 갑니다. 그 다음은 위에 예제항과 같이 월지의 지장간, 즉 원령이 1-1이 뭐였죠? 토격. 1-2는 경격, 1-3은 회지격, 1-4는 회경격.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자동으로 술술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격을 또 헤매야 돼. 격을 찾는 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프로가 될 수, 지금 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딱 젓는 순간에 저게 동시에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믿으세요. 그렇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동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저기 뭐 1번 뭐 원령격인데 1-1이 투격 1-2 오케이 1-3이 오케이 1-4는 이것이 자동으로 머리에서 나오니까 그게 그 머리를 따라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네. 자, 투격, 투경격, 회지격, 투회경격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자평학은 지구의 원령학이기 때문이다. 인간 역시 지구에서 생겨나는 지구 생명체이기 때문에 원령학을 엔진으로 사용하기는 이 자평학은 바로 이러한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명체의 변화를 추적하고 예측하는 분석 진단법인 까닭에 인간 역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이게 이 학문의 엔진이라는 거. 뭐가? 원령. 자, 그래서 이 사주는 몇 글자죠? 8글자. 그래서
고전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강조를 하죠. 뭐라고요? 팔자, 간지, 자자, 동기, 원령.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팔자, 간지, 자자, 통기, 원령. 그래요. 팔자, 간지, 자자, 통기, 원령. 그래서 이거는 원령학이에요. 원령학. 다른 말은 뭐예요? 원령과학이라는 거예요. 지구과학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이렇게 23.5도 이렇게 뻗어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위성은 뭐 있죠? 문, 달이라고 해당하죠. 목성은 문이 몇 개나 있을까요? 목성이? 80몇 개인가? 80몇 개. 그렇죠. 그렇게 나왔죠. 근데 이번에 뒤집어졌죠. 네. 그게 이제 토성이 2개가 더 많다고 이번에 밝혀졌대요. 토성에 원래는 목성의 달이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이해되는데 이번에 이제 광학 그게 더 발전이 돼가지고 토성의 달이 더 많대. 어쨌든 이런 인력의 장치대로 지들이 자전과 공전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행성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자전과 공전을 하죠. 그거를 중심체를 갖고 있는 태양도 뭘 한다고요? 똑같이 걔도 내나 자전과 공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계절의 순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우리는 23.5도를 기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난주습이 생겨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문은 지구 원령과학이라는 거예요. 지구과학이라는 거예요. 지구과학.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가령 예시와 같이 경원 5월에 경원 5월에 사주가 천간에 무토가 토간했다고 보자. 그러면 5 중에 뭐가? 기토가 천간에 무로 올라갔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인수. 그래요. 인수가 투인 거죠. 그래서 뭐야? 투격이요. 투격. 그래 인수 투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인수 투격. 바로 1-1 뭐죠? 투격. 투격이 된다. 투격이 되는 것은 월지 오화의 지장간인 기가 천간에 토가나요. 간지가 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간지가 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월지 월령이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매우 관항한 까닭에 최우선하기에 뭐가 되는 거죠? 이게 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우선하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된다고요? 격이. 자, 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선은 월지 본기라는 것을 우리는 격이라고 표현하죠. 이 가격인 거예요. 뭐라고요? 가격. 한문성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가짜예요? 거짓 가짜. 아직까지는 이게 실제돼요. 그러나 이 격이 되었다라는 거는 간지학은 말이죠. 반드시 어떤 그 구조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월지에서 월지는 다 뭐예요? 원령이죠. 월지는 원령이에요. 걔가 천간에 올라가게 되면 간지가 결합이 돼야 안 돼요. 그럴 때 그걸 뭐라 그런다고? 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해갔나요? 자, 월지가 격이라고 하는 거는 본기가 격이라는 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아직 천간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드러나겠죠. 대운에서 드러나든지 세운에서 드러나든지 드러나겠죠. 다만 원국의 천간에 안 드러났을 뿐이죠. 얘는 언젠가는 오겠죠. 그걸 무슨 운동이라고 그런다고? 지장간의 운동이니까 정운동.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그래, 바로 그걸 정운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동, 동정운동이에요. 동정운동.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지가 이렇게 딱 돼요. 안 돼. 결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걸 뭐라 그런다고? 격인데 그것을 이름하여 인수격이라. 수행자 그래 인수격인 거야 이게 인수격.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투격을 배우고 있다 보니까 앞에다가 내가 투격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죠? 이게 우선 투한 것과 회지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투라고 보고 나중에는 투격 이렇게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인수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인수가 격이 되는 거예요. 인수격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오화본기 여기 오화본기가 뭐예요? 정화죠, 그죠? 예.
번기를 취하면 정관격이 뭐 사라지는 것은 뭐 아니다. 원래 그러니까 얘는 본기가 뭐예요? 본기가 정관격이었죠. 근데 본기가 정관격이었는데 걔는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은 가격이라 그랬죠. 가격. 격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격이 아니지만 격이라고 이름을 해야 분류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은 걔는 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격이 돼야 된다는 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가. 그죠? 그래서 간지가 반드시 혈압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걸 격이라 한다. 이해되셨죠? 자, 봅니다. 다만 월지월령을 천간에 투간한 무인수가, 그죠? 무인수, 요 밑에 그걸 보죠. 무인수가 월령을 이 무인수가 뭘 하는 거죠? 무인수가 얘가 월령이죠, 내가 다행히. 지지 월령이지. 아니 무인수가 이게 월령이 아니라 얘 누구냐 이게 기토 월령 얘를 끌고 가서 결합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얘가? 얘가 재강을 하는 거예요. 재강. 자, 재강이 뭔 뜻이라고요? 홍소라여 끌고 간다. 문자 그대로 뭐예요? 이건 무슨 망자예요? 그래 망태기란 뜻이야. 그물에다가 담아서 뭐야 이거? 그걸 제자야. 끌고 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끌고 가는 뭐예요? 월령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투간한 놈은 투간하여 격이 됐다라는 거는 얘는 그러니까 뭐가 지희봉이 생긴 거야. 지희봉이.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한다고요? 재강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재강이라고.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수격이라 하는 것이며 정관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관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라고요? 태위를 하는 것이다. 아하, 태위를 하는 것이다. 태위라는 말은 태위는 뭐죠? 죽어버린 거예요? 사라졌나요? 잠시 뭐 하는 것이죠? 그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죠. 그 자리를 물러났음으로써 이제 물러나서 뭘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원래는 아까 얘가 격이었다 그랬죠. 얘가 격이었는데 여기 얘가 원국에 뭐가 태어났어요? 얘가 있는 거. 그럼 얘가 있거나 또는 뭐 대원에서 얘가 올라와도 얘가 올라와야 하나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맞죠? 그럼 이 대원에는 뭐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얘가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이 본기 정관은 계속 야 나도 같이 사령관 할래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은 격은 반드시 두 개야 된다 하나야 된다? 오직 하나로 통섭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뭐가 된다고요? 얘는 잠시 물러나는 거예요. 그걸 뭘 한다고? 태위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태위를 했음으로써 이제 얘는 그러니까 포병부대에 이번에는 총검수를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 포병 단장이 그걸 잘 못해. 그런데 마침 그때 누가 왔다고 부임해 왔다고. 그 보병 사령관이 온 거예요. 그럼 포병이 주제넘게 야 내가 계속한다. 그러니 졸게 만드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뭘 한다고 포병 하던 사령관은 뒤로 물러나고 잠시 그걸 대위라 그래. 그 다음 그 시기는 누가 간다고? 보병단장이 사령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기가 지나갔어 이제 이렇게. 지나갔으면은 얘 임무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계속 가요? 아니죠.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얘는 어떻게 되죠 또? 태위를 하는 거죠. 얘가 태위를 하고 원래 있던 뭐죠? 본기가 뭐 한다고요? 다시 사령관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바로 격의 변화의 메커니즘. 이게 격국용신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대운마다 내용물이 달라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릇이 바뀌면 당연히 그 그릇에 담은 내용물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했죠. 자, 당신은 한강과 같은 그릇입니다. 한강과 같다. 아, 나 한강과 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당신은 무슨 격이고 누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당신은 한강같이
이런 큰 강의입니다. 아, 나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 대운이 쫄쫄쫄 말라 그랬어. 그걸 뭐라 그런다고? 건천이라고 그러고. 이때에도 계속 물고기 잡아먹고 살라고 그래? 물이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내용물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로 바꿔야 돼? 농사 지면 때 거기다가 밭이 어차피 물 안 들어오니까 그것이 내용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쭈라고 저 뭐야 그물만 깨보고 앉아있으면 그 세월 어떻게 감당해? 자기가 무슨 강태공도 아니고 굶어 죽어서 딱 죽은 거야. 그래서 반드시 대운별마다 뭐가 변해간다고요? 내용물이 변해간다. 그 내용물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할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요. 태위를 한다는 것은 단지 격으로서 제강하는 것이 아닐 뿐, 끌고 가는 것, 사령관이 아닌 뿐 사주를 균형하는 상신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아, 이 무슨 소리냐? 아까 방금 얘기했어요. 사령관이 새로운 사령관이 왔으면 내가 야, 나 지금 와서 잘래 이게 아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같이 계를 잘할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그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월지 지장간의 원령이 천간의 토간의 사주팔자를 제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이걸 투격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투격이라. 그래서 이거 우리 1-1 뭐? 투격이라 암기하자. 자, 1-1 뭐? 투격. 이것을 무조건 하고 자동방으로 외워져야 돼. 에? 네. 그래야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또 넘어가 보죠. 그리고 자, 아래 예시와 같이 무인수와 이건 1-2예요. 1-2 뭐죠? 오케이, 투경죠. 자, 무인수와 별개로 뭐가? 정화가 함께 투관하게 됐네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투관을 해버린 거야. 그런데 기존의 무인수와 이 정화하는 게 정관이죠. 이게 뭐야? 겸용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용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격이라고 그랬죠. 용은 뭐라고 한다 그랬죠? 격이다. 쓴다는 말인데. 자, 겸용하게 되는데 이를 뭐라 그런다고? 겸격이라고 그럽니다. 겸격이라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겸격이죠. 그러니까 뭐야? 인수 겸 정관. 그래요. 정관격이라. 아하, 이 사주는 그러니까 뭐 인수 겸 정관격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아, 이 사람은 인수 겸 정관격이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인수격이다 할 때는 인수에 대한 개념의 상위만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떴다는 거예요? 정관. 그러니까 경우수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뭘로 또 변해간다는 것이죠. 정관의 그릇으로도 변할 수도 있다는 거고, 정관의 내용물로도 변할 수도 있다는 거고, 인수의 내용물로도 변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아하, 벌써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사주를 벌써 확장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뭐 인수적인 그릇과 또 뭐 정관적인 그릇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편인이죠, 그죠? 엄밀히 따지면, 네. 그죠? 이 편인이고, 요거는 정관이니까, 이럴 때는 정관성의 편인이니까 기술직이라든가, 그죠? 응? 아까 뭐 수도사업국이라든지, 응? 소방직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으로 나아가기가 무슨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또 인수를 이거는 정관은 꼭 공무원이라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건 뭐냐? 정관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이 주어져 있는 틀들이 편관과 정관의 개념은 아무래도 이게 개념류가 조금은 달라. 그러니까 이 개념류가 다르다라는 말은 정관의 의미는 좀 더 얘는 뭡니까? 조직적인 거예요. 조직적. 편관은요, 내가 조직을 조직 밖에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이 조직은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딱 봅니다. 이를 담원 순번식 간면법 1-2 뭐요? 투겸격이 되는 거예요. 아하, 투겸격이다. 자,
정관 역시 무인수와 마찬가지로 월지 월령이 토가 나여 간지 결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뭐죠 이게? 투격이죠. 투격이 되어 경격이 되나 격은 반드시 뭐해죠? 하나로 통섭돼야 돼. 하나라 격이 두 개면 안 되잖아요. 하나로 통섭돼야 하는 까닭에 이를 하나로 통섭하는 결정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걸 바로 뭘 정하는 게 뭐라고요? 그 정하는 엔진이 뭐야? 바로 원령의 뭐? 왕세요, 왕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령의 왕세이다. 왕상휴수라는 뜻이에요. 즉 같은 월지에서 토가 난 원령이죠. 얘도 여기서 토가 냈고 얘도 여기서 토가 난 거죠. 네. 같은 월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월지에서 토가 난 원령이라 하더라도 월지 5월령의 왕상휴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중 가장 건강한 것이 뭐가 된다? 격이 된다. 격이 되어서 뭘 항한다고요? 망탱에다가 넣어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사령관이 된다는 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봅니다. 자, 보안 강좌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강의에서 밑에 하단의 부분에 있어서 월령 오행의 왕세와 그리고 12운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 보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바로 그 업데이트 보완하여 다시 재강을 해서 편집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봅니다. 즉 월지 5월령의 왕세. 자, 위에서 보면 월지 5월령의 자 봅니다. 월지 5월령의 뭐 왕세. 얘의 왕세라는 거예요. 얘의 왕세. 얘의 5월 왕세 왕상휴사는 표와 같이 정정관의 왕세는 이 정정관의 왕세는 왕령이고 무인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령 5월령 하령에는 상령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지난 강좌에서 보완 강좌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별첨으로 올려드리도록 강좌를 다시 제공하도록 하죠. 자, 봅니다. 이걸 잠깐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월지 5월령의 이 5월령의 오행, 즉 이 화오행이라는 것과 토오행이라는 게 돼요. 자, 이 토오행은 그냥 바로 봐요. 봄에는 왕하고 여름에는 상하고 가을에는 휴하고 겨울에는 수하다. 왕상휴수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배열되는 거예요. 이게 토의 오행의 월령 오행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화오행, 화월령 오행의 왕세는 어떻게 되냐면 화는 당연히 원래 화는 화토동법이라 그래가지고 분명히 휴수 똑같은 거예요. 다만 뭐만 바뀌냐면 왕과 상의 위치만 바뀌어요. 왜 그러한가? 화는 언제 가장 왕하죠? 따라서 여름에 왕한 거예요. 그럼 여름에 왕하고 그럼 당연히 봄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하게 된다. 자, 여기서 상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군왕이다, 임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상은 뭐죠? 재상이다. 요즘 말로 뭐 영의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보다는 영의정이 어떤가요? 약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거. 그래서 화월령 오행의 왕상휴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령으로 볼 때는 여름이 왕하고 그 다음에 봄이 거기다 좀 더 약하겠죠. 그래서 상하고 그리고 가을은 휴하고 겨울은 수하다. 요게 월령 오행의 왕상휴수, 즉 왕세 법칙인 겁니다. 요거는 이제 화토동법이라 해서 이게 가을과 겨울은 동일한 거예요. 이 무의 그러니까 토오행 월령의 왕세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대로 뭐예요? 왕상휴수가 그대로. 다만 화토가 동법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흔히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모자의 법칙이다라고 그래요. 모자 법칙. 자, 화생토 하니까 토 입장에서는 화가 뭐죠?
그렇죠. 엄마가 되는 거죠. 엄마가. 그래서 모자의 원칙에 입각해서 토는 왕상휴수 그대로 된다면 화는 요 위치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바뀌게 요 위치만. 그래서 화토동법에서 왕상휴수는 요 위치만 바뀐다. 그래서 요 화는 여름에 왕하고 봄에 상하다. 요 기준. 토는 봄이 왕하고 여름이 오히려 상하다. 요 위치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왕상휴수로 요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반면에 화오행은 어떻게 요 위치만 봄과 여름이 위치만 이렇게 바뀌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이게 화토동법이라. 이해가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와서 설명을 해보자. 자, 월지 5월령의 왕세는 표와 같이 정정관의 이 정정관의 왕세는 여름이니까 이 왕령이 되고 무인수는 이 무인수는 5월령 즉 뭐예요? 여름에는 상령이 된다. 그럼 어느 게 더 왕하죠? 당연히 화가 정관이 왕령이기 때문에 더 권황하다. 그럼 당연히 둘 중에서 격은 더욱더 권황한 것을 격으로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격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빙고 정관이 정관이 되고 두 개가 동시에 격이 투경격으로 투격이 두 개가 경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로 통섭할 때는 바로 왕세 법칙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명리학의 격국용신을 취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도 자연과학적인 이론 배경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좀 이어가보죠. 자, 왕령과 상령은 둘 다 왕신이다. 왕령과 상령이 다 왕신이고 휴수는 쇠신이다. 이렇게. 자, 둘 다 왕신이나 세밀하게 구분하면 왕령이 상령보다는 어떠다? 더 권황하다. 왜? 아까 설명했죠. 이게 군왕이라면 이 용의정이에요. 당연히 군왕이 더 권황하다. 만약 이때 월령 모형의 왕세가 아닌 12운기로 분석하게 되면 격의 지위가 자칫 바뀌게 되는 모순을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유의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가령 이거죠. 자, 이와 같은 투격이 있다 이래. 이 투격에 있어서 월령의 왕세로 계절령이죠. 왕세로 따지지 않고 자칫 12운성으로 12운기로 이 힘의 강력으로 왕세는 왕상휴수로 말한다면은 왕세로 말한다면 12운기는 왕상휴수의 왕세법이 아니라 강약법이다. 이 강약과 왕세는 그래서 뭐야? 108,000리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럴 때 12운기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가 오이라 이거예요. 자, 무는 여기 있고 오는 어디? 여기 있죠. 그럼 봐요. 절태, 양생, 욕대, 녹, 왕. 이게 뭐예요? 무가 오이는 왕제예요. 왕제. 자, 볼까요? 정을 한번 정을 다시 돌려서 오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정은 여기 있죠. 그럼 한번 절태, 양생, 욕대, 녹. 자, 이 걸로죠. 자, 어떻게 되버렸죠? 녹지보다 녹지. 그러면은 무토가 더 왕령이고 왕이 건강한 거고 여기 걸록이죠. 그럼 당연히 이게 격이 되어버리는 모순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두 개가 12운기로 힘의 배경으로 하게 되면은 얘가 더 뭐죠? 힘이 더 강화해져요. 밑에 설명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즉 정은 오가 위에 살펴서 걸록지고 무는 제왕지가 되는 거예요. 왕지가 되는 거예요. 왕지가 더 상령인 무가 정의 왕령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유력함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반대로 왕세법의 개념보다도 이렇게 되버리니까 무가 정보다도 12운기로 하면은 더 뭐예요? 유력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격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령오행의 왕세로 결정. 요게 별 5개인 거예요. 이게 별 5개. 즉 원령오행의 왕세로 결정하여야만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격이라는 거는 평생 물론 화토 동법이기 때문에 토와 화는 화생토해서 서로 상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격이 되면 하나가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순행인 과정에서는 이게 상생인 구조가 되기 때문에 하나는 격이 되고 하나는 상실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격이 쇠운에, 대운에서 쇠운에 들어갔을 때 그게 바뀌어버린다는 문제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12운기로서 강약으로서 결정을 해서는 뭐 안 된다라는. 그래서 고전에는 누차 설명하는 게 왕세로서 격을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시중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12운기로서 격을 잡고 있죠.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난다. 이거는 뭐예요? 자연과학적 원령과학에 위배되는 거예요. 12운기는 강약으로서의 쓰임이지 원령오행의 왕세의 쓰임이 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12운기적 분석은 원령오행의 왕세 분석이 아닌 간지오행의 뭐 강약을 분석할 때, 바로 이 강약을 분석할 때 필요한 분석법이라는 것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이게 별 5개. 그러니까 격을 구할 때에는 격을 구하는, 격이 뭐예요? 원령시 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령이라는, 원령은 강약이 아니고 뭐죠? 왕세, 계절이니까. 계절이 어떻게 강약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절은 왕세로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해서 격은 반드시 뭐 왕세로서 분석하는 것이지 강약으로서 분석하는 것이 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또 봅니다. 가령 여기 매우 중요해요. 가령 정은 정 중에는 병기정이 들어있어요. 정은 오 중에 병기정 중에 병정의 뿌리를 지니고 있어. 자, 봅니다. 이 정은 여기 오가 있다 했어요. 오는 뭐죠? 여기 이제 병기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정은 어디에다 뿌리 내리죠? 이 병과 정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정화는 어디에? 오중에 이게 되죠. 자, 이렇게 뿌리를 통근하고 있으나 무는 한번 봅니다. 이 무는 오중에 봐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죠? 그래요. 이 기토에다가 뿌리를 내리는데 더욱이 또 이거 뭐예요? 병정에 뭐예요? 인수의 도움을 또 한 갖고 있죠. 그래 어느 게 더 강하죠? 단순히 정이 병정의 뿌리를 내는 통근하는 것과 뭐가 기토의 뿌리를 내고 병정의 인수의 도움을 받는 어느 게 더 강력하죠? 그렇죠. 뿌리와 인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강한 것이죠. 이때를 표현하는 건 왕하다가 아니라 뭐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다는 무가 더 강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는 기의 뿌리와 병정의 인수가 있어서 더 강함이 입증된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운기로 해버리게 되면 뭐요? 자칫 격이 어떻게 된다?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격이 바뀌어버린다는 건 그릇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릇이 바뀐다는 건 내용물도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검증이 잘못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순행법에서 화생토 해서 어떻게 해요? 즉 정관과 인수가 관인이 상생구조일 때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인이 상생구조에서는 이런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죠. 자, 무토가 힘이 쇠운에 대운에 왔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때는 어떻게 하죠? 무토가
무토가 힘이 없기 때문에 화생토, 그죠? 관인상생, 그죠? 화생토 해서 화를 갖다가 뭘 정관을 뭐로? 내용물로, 상신으로 쓰면 돼요. 근데 반대로 이 무토가 격일 때 대운에서 가령 이 무토가 왕한 대운에 왔다. 이러면은 이 정관이 가뜩이나 격이 왕한데 격이 권왕한데 더욱더 권왕한 화를 갖다 줘버리면 어떻게 되죠? 정관을 인수가 넘쳐가 버리면 안 되죠. 또 균형이 깨져버리게 된다 이거죠. 이러한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격은 자기의 격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을 12운기로 강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령, 계절학이죠. 계절학. 이 원령학에서는 반드시 뭐 계절력, 원령의 왕세로서 격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원령시 격이다. 원령이 곧 격이다. 자, 이 부분을 다시 제3제사 강조하고요. 또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진술, 충미, 차피의 식관별, 강력, 왕세, 진태, 진단, 분소표를 결정으로 제공을 할 테니까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더 심화해서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또 이어갑니다. 자, 따라서 이와 같은 원령의 왕세에 따라 위 예시의 1-2 투경격에서 제강원령이 뭐라고요? 원령을 끌고 가는, 견인해 가는, 그죠? 제강원령은 정관이 되고, 이해됐나요? 정관이 되고, 무인수는 뭐예요? 정관의 원령격을 보좌하는 상신이 되어 정관용 인수격이 된다. 정관용 인수격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가 뭐가 되면 격이 되면 하나는 상신이 되거나 또는 상신이 그때는 안 되더라도 격의 대운의 향방에 따라서 대운의 뭐에 따라서 왕세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기도 하고 또 내용물이 됩니다. 상신이 되기도 한다 이 뜻이에요. 자, 즉 정정관이 그릇이라면 격이라 해요. 격이라면 무인수는 내용물이 된다. 상신이 된다. 그래서 이를 수평저울에 비유하면 아래 그린 것 같다. 이는 곧 사주 팔자를 균형하기 위한 방법론적 구조식으로서 자평명리학의 핵심이자 메커니즘이다. 자, 볼까요? 원령격이, 자, 이거 봅니다. 원령격이, 이 원령이 이제 격이자, 원령격이 사주 팔자의 핵심이자 구심체이나 대운의 향방에 따른 왕세에 따라 지나치게 건함하거나 쇠해지기 때문에 이를 균형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이 부하거나 또 뭐 억하는 부억의 보좌가 필요한데 이를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상신이라고 해요. 여기서 방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상신이라. 자, 요걸 이해. 여기 보면은 원령이 격이 된다는 건 이 원령이 사실 월비를 말하면 요게 원령이겠죠. 이게 월지야 이게 그죠? 자, 이 원령이죠. 근데 이게 투관이 되면 간지결합이 돼서 얘가 뭐가 된다 그랬죠? 격이 된다. 그럼 얘가 당연히 이쪽으로 쏠리겠죠. 이럴 때 이것을 우리는 이 자평학이라는 거는 무슨 학이라고 그랬죠? 균형학이에요. 균형. 자평학. 이 균형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써야 된다고요? 이거를 상신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화가 5월에 정화니까 얘가 더 왕했죠. 이 왕하니까 얘가 너무 불바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화생토해서 뭐를 토로다가 뭐 설계를 해줘.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것이라고? 상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것이라고? 내용물이 되는 것이다. 얘가 뭐가 되는 것이라고? 그릇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얘는 얘 그릇 용보, 얘 내용물. 이해되나요? 이거를 경구 용신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뭐요? 정관 용보 인수격. 맞나요? 네. 그렇죠. 정관용 인수격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정관의 그릇에 뭐를 인수의 내용물을 담는다. 내용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수적인 내용물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어때야 되겠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죠? 대인관계가 좋을 거고 이미. 그러니까 그것을 주 무기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자, 쉬었다.